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궁금해하실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3월 FOMC에서 이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SVB 사태발 은행 파산 등의 위기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 마감을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 부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시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 30분 정도를 앞두고 흘러내렸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상승폭을 급격히 줄이고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함께 코스닥도 상승권에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에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고 이 받아내는 수급도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점도표가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나오면서 좀 앞으로 한 번 정도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동결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부합으로 끝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사실 일단은 먼저 제가 FOMC는 제가 오늘 좀 제가 매크로 관련된 투자자다 보니까 봤습니다.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 새벽 2시부터 보셨다고. 그렇죠. 새벽 2시부터 제가 일어나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일단은 원래 기존 전에 FOMC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베이비 스텝 인상에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 실리콘뱅크에 관련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정책들도 이제 해줄 수 있다. 이런 이 두 가지가 파월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건 완전 좋은 거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저점을 찍었죠. 종가 저가로 끝났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2시에 이제 2시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FOMC에서 베이비 스텝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해석됐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25pp 인상 좋은 시나리오다. 일단 상승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정도의 조정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시 반부터 실제로는 새벽 3시 반부터 이제 파월의 인터뷰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 전에 새벽 3시 때 그때 갑자기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이유는 연준에서 이제 말하는 파월과 달리 반대편에 있었던 이제 미국 하원의 의원에서 옐런 장관이 이제 의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옐런 장관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말했었냐면은 원래 지금 이 실리콘뱅크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예금자들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렇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했었고요. 네, 어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뭐야 전날에
네. 이상해졌나? 갑자기 이제 말을 잘못했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네. 반대편에서는 파월의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았고,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전날까지만 해도 다 보여준다 했었는데 다시 번복하고. 갑작스럽게 번복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결국에는 같이 시장에서 미국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네. 두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 네.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래 상승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또 사람들의 지금 심리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실리콘뱅크 은행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최근에 CS 사태도 그렇고요. 네,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책 결정자들이나 그런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둘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된다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거 뭔가 위험적이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FOMC에서 이 결과치를 봤었을 때 시장 생각해 본다라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시장이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다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 했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네. 금리 인하인데 왜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많이 빠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단은 오늘 최근에 영국에서 CPI가 발표됐는데 네. 영국의 CPI가 10이 넘겼습니다. 다시 또 유럽의 CPI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둔화하면서 약간 정도 조정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렸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는 것은 물가가 아닌 어떠한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를 네.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것이고 미국 경제 탄탄하고 그다음에 반면으로는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실리콘뱅크 같은 이런 은행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서 말해주는 네.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우상을 그려갈 것이고 만약에 물가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쇼크를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루 만에 SVB 관련 모든 예금을 보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미증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좀 나아가서 금리 인하 때 경기 침체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 주가 조정 받을 것으로 예상 들어봤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우상향 추세 예상된다고 전문가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한국 시장.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3대 지수가 많이 낙폭 가는 상태에서 종저가를 찍으면은 한국 시장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이 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불안이 떨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시초 약세로. 기준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는데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래. 지금 옐런이랑 지금 파월의 말 자체가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은행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 이거는 맞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FOMC에 나왔던 결과표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면은 아시아 시장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도하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해석 자체가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고 왔었을 때 나중에 두 번째 관련된 이제 그 주제에서 네.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부분의 어떤 완화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오늘 보합권으로 미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네. 정말 희한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2차 전지들이 급하게 빠지면서 네. 개인들의 물량 많이 던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에는 원래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여러분들이 네. 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적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마다 옵션이 만기되는 네. 이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품 자체가 사실상 시장 내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보통에는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옵션 만기, 매달에 둘째 주 목요일에 발생되는 네. 옵션 만기, 그리고 분기마다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 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보시는데 오늘이 하필 또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이고 위클리 만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서 FOMC를 바라보는 주간에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2차 전지가 이제 빠져야지 않겠냐. 이제는 끝이 그쵸? 왔다. 이제는 끝나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많은 공매도 물량들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것은 네. 사실 호재성으로 해서 상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기본적인 구조,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청산,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목을 딱 잡은 다음에 꽉 눌러주는 스퀴지. 라는 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위클리 만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 상품에 대한 옵션이 만기가 되는 주간이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최근에 이제 장 마감 직전 거리 봤을 때 2시부터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급락했던 이유는 위클리 만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있었고 지금 역대 3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가지고 3위 정도로 공매도가 잔량이 많은데 공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를 이번 주 주봉 기준 봤었을 때도 주봉 기준으로 30% 가까이 상승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스퀴즈가 발생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를 이번 주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량들을 차익 실어내면서 이제 던지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자체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장 막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그럼 다음 주에도 공매도를 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던지자라고 해서 시장 자체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이 세 가지만 상승을 지금 올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가 공매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자극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들인데 오늘 투심 자체를 봤을 때도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었고 네. 그다음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쵸. 특히나 사모펀드나 우리가 투신 쪽을 좀 잘 조육 있게 봐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매수한다는 소리는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물량 청산했어요. 네. 자, 불과 3월 17일 날 기준으로 사모펀드 쪽에서 15,000주 가량의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를 쳤는데 그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다다음 주 있을 이제 네. 4월 옵션 만기까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목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스퀴지, 결국에는 공매도와 매수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런 싸움들이, 공방전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분들이 오늘 많이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개인분들이 왜 팔으셨냐면은 지금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개인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전치부터 네. 물려도 들고 있겠다. 2차 전지 그래 가야자 네. 하면서 들고 계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굽니까? 공매도를 치려는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먹으려는 자. 이 두 친구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사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새우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상으로 한 구축하는 게 좋을 뿐, 지금부터 50%, 40% 더 볼 거야. 지금은 늦지 않았어. 이렇게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자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급격하게 강하게 매수할 경우에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개인들의 투자자분들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네.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상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여러분도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 FOMC 이후로 오늘 처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증시 개장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에 대한 스퀴즈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에서 좀 묻혔지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냈죠. 즉 신고가를 내면서 크게 물량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줄곧 상승하면서 기존치의 800 라인의 810포인트의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주요 전반. 관련된 종목들, 네.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뭐 게임 업종, 뭐 5G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들만의 수급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코스닥, 코스피 업종상에서는 반도체 주류의 업종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좀 시작 해석하시는 게 네. 오늘 FOMC 이후로 특히나 오늘 막판, 장막판에 위클리 만기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들의 약세, 이런 시장에 대해서 통찰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장 후반 2차 전지 관련주 시장 하락세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공매도에 대한 물량에서 스퀴즈 발생한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또 몰려있던 개인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매수세 유입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 청산 부분인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이 4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공매도와 또 이 매수자 사이의 공반전 거세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 코스타 전반의 상승세와 함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업종 상승할 것이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런 뉴스와 종목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FOMC 이후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가 슬슬 찾아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에는 위클리든 이제 아니면 기존의 옵션 만기든 먼슬리 옵션 만기든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든 이런 옵션 만기나 이런 만기 관련된 상품 시장 이후로는 시장의 색깔이 약간 정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봤었을 때 시장에 약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증시 상황 속에서는 통화정책상에서 FOMC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들 구축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이후 우리 시장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대응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준비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에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 정말 뜨거운 에코프로입니다. 다만 매수가가 49만 원으로 오늘 매수를 하신 거겠죠? 네. 비중도 20%로 꽤 크신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진짜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지만 네. 사실 지금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오늘의 어찌 보자면 에코프로의 신고가가 네. 49만 5,500원인데 네. 진입 단가가 49만 원입니다. 비중도 이제 20% 정도고요. 사실 지금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잠깐 정도의 보합 정도 보면서 있었다가 갑자기 내 종목의 주가가 17% 정도 날아간 상태 내에서 네. 마감 쳤는데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할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 하락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꺾일지에 대한 이 공방전이 스스로가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이 새우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우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한 차트를 한번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쭉 한번 나열해 봅시다. 현재 이전치의 상승 이후로부터 1월 초부터 1월 중순부터 상승 이후로부터 한 번도 22평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우가 되지 않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가지고 100만 원 갈 것이다. 이런 거 너무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치에 3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13% 정도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평선 기준으로 좀 많이 깨졌을 때 네. 이때 한번 담아보시고 오히려 손절가를 짧게 잡으신 다음에 올라가면은 땡큐.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손절. 이런 식으로 좀 전략상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49만 원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게 됐을 때는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적인 그 49만 원대, 49만 5천 원 넘어가면 뭡니까? 결국 50만 원대라는 거예요. 네. 라운드 피겨가 50만 원 정도를 넘어간다는 소리라는 것은 50만 원 넘긴다는 소리라는 것은 50만 원 정도의 미만에 있었던 공매도 물량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겠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지금 49만 원의 단가는 매우 높은 단가다. 그래서 네. 아마 단가에 대한 조정 자체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내일은 하락이 예상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상승할지 꺾일지에 대한 공방전 부분 체크와 함께 이평선 깨지면 조금 더 매수로 단가 낮추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세종 메디칼이고요. 매수가 6,220원, 비중이 큽니다. 40%인데 네. 오늘 13% 크게 조정받으면서 네. 2,610원으로 끝냈고요. 네. 이 가격, 매수 가격이 한 작년 여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큰 손실 구간입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작년 여름에 아마 그 이제 관련돼 가지고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일단 차트로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네. 여러분들이 세종메디칼 같은 이런 테마주를 봤을 때는 보통에는 차트로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월봉으로 봤을 때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전에 코로나 때 이제 이후로 이제 주사기 관련돼 가지고 세종메디칼에 대한 주사기가 테마로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접종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21년도 7월 달부터 상승치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상승을 올려버리고 9,650원 정도 자리에서 고점을 맞은 상태에서 약간 좀 조정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약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인데 이거 좀 가까이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5달 기준 봤을 때 저점이 많이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봉자치도 되게 짧잖아요. 이 소리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이번 달 3월 달 기준에서 이 종목 자체의 월봉이 양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2,700원 구간 내에 많은 공방전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도 2,700원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우상향을 할 수 있고요. 2,7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3거래일 동안에 2,700원 자리 내에서 2,700원을 이탈하고 나서 급락하다 보니까 다음 날에 2,700원을 지지해주고 상승해줬고요. 그 다음 날에 2,700원을 깨주고 나니까 오늘도 급락했던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00원을 지켜주게 되면은 다음 달에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2,700원 못 지켜주고 이번 달이 마감된다라면은 약간 정도로 아쉽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기에는 많이 낙폭 자체가 심하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이 종목 자체가 낼 수 있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 폐지만 안 된다라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살려줍니다. 네. 살려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메디칼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5달 기준 월봉을 볼 때 저점은 깨지지 않았고 현재 시장 관심이 적어진 상태로 분석해 주셨고요. 2,700원 지켜줄 시에는 우상향 예상해 주셨고 그렇지 않다면 하락세로 더 길게 좀 보유로 지켜보자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네. 그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4% 넘게 조정받으면서 16,960원 손실 구간이신데 네. 제주은행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주은행 테마는요. 사실상 채권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제주은행 자체가
2월 20일 날 기준으로부터 고점 대비해서 낙폭 자체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말씀했던 이제 신청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림목이 왔으니까 한번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전치에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눌림목이 왔을 때 지금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의 테마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아마 제 예상컨대 제주은행을 지금 노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진입가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전날에 있었던 FOMC를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월이 말하고 있는 거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 생각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번이 마지막이고 동결하거나 내릴 거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싸우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제주은행이나 이런 테마주를 지금 자리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 반대로 다른 종목을 좀 우리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주은행을 노린다 하더라도 2만 원이라는 라인대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홀딩 하셨다가 2만 원이 넘기게 된다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야 돼요. 차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 채권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데 금리 인상이 한 번 내지 동결 등으로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손실 비교적 적은 상태로 다른 종목 교체 추천 주셨고요. 홀딩하실 거라면 2만 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해보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공구음원입니다. 매수가 11,000원,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네. 공구음원도 오늘 3%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네. 9,5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공구음원도 테마주인데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중국 관련된 네. 테마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올해 초에 1월 달에 딱 시장 한번 우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네, 그럴 AI, 때 AI 관련주, 로봇.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중국 전지. 관련주. 네, 맞아요. 2차 전지는 2월 달부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가 왜 그러면 상승하려 했었다가 왜 약세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쵸. 실망적으로. 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사실 은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리콘뱅크에 대한 은행 사태가 네. 많이 발생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중국 자체에 대해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이제 이 부양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 공금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원래 이제 이따가 이제 네. 9시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최근에 다시 또 이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상승을 반짝 상승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온다 해서 마스크도 있어야 된다 하고요. 네. 공기청정기 필요한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도 중국에서 부양책을 펼친다 하다니까 시장에서도 좋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공구음원을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10,000원권,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보통 부릅니다. 라운드 피겨가 뭐냐면은 특정 라인권대에서 이 라인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 라인대를 지지해주는, 사실 어찌 보자면 홈쇼핑에서 10,000원에 파는 거랑 9,900원에 파는 거랑 100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네. 9,900원 좀 더 우리에게 눈이 쏠리지 않습니까? 맞아, 체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게 주식시장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10,000원이라는 구간 내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뜻은 시장 내에서 10,000원을 이거 10,000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운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수 유입 자체가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약간 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공구음원 자체가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주봉 기준상에서는 여러분 박스권을 지금 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기준으로 만약에 다음 주 때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한 번 더 흥행하게 될 경우에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구음원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10,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주봉상으로는 박스권 지켜지고 있기에 중국 관련 이슈 모멘텀 받으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AS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27일에 매수했던 금 관련 종목 엘컴텍, 요즘 정말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 금융 리스크 이후로 3월 13일 월요일부터 계속 상승세 이어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도 금값이 역대 최고치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엘컴텍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좀 기분 나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제가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시황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금은 결국에는 달러랑 우리가 교환비를 봤었을 때 보게 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 결국에는 환율이 내리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금이 상승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 자체가 2%가량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FOMC 이후로 지금 다시 또 저점을 깨려고 한번 지금 또 다시 또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날에 상품 시장 기준 봤었을 때 금이 오히려 증시는 하락했었는데 금이 상승했던 이유가 시장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건데 자,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달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약달러로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에서 이제 생각 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약달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CPI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은 경기가 튼튼하니까 금리를 지금 현재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사정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보면은 그러면은 달러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세가 되고 다른 통화들이 강세가 되게 됐죠. 자,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골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를 잡으시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도 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 처음에 엘컴텍에 대한 종목을 설명드렸을 때 금은 2021년도 이후로부터 새로운 금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인데 공급적인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금을 얼마나 매수했다 이런 것들을 원래 공개를 해야 되는데 21년도부터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민은행에서 금 관련돼 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금에 대한 매수 세력은 많고 그다음에 매크로 상황에서도 금 관련돼서도 상승할 것들은 많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테마주로 봤었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몽골의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련된 테마주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엘컴텍이라는 종목들도 제가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렸을 말씀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4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네. 엘컴텍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관련해서 방어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정도 조정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전치의 가격대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요, 지금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오히려 이 종목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은행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은행이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관련돼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엘컴텍은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상승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21년도 때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유가 관련돼 가지고 상승했던 것처럼 천연가스도 상승하니까 GS라는 종목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엘컴텍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올랐을 때 잡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000원대에 대해 공방전을 이어질 건데 2,000원대 공방전이 이어진 다음에 2,000원 넘어갔을 때 넘길 때 사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약간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약세, 금 가격 상승하는 이런 반비례 부분에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달러 약세에 힘을 더 실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4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이 엘컴텍 관련해서 매수 기회,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보는 전략 주셨고 지금 높은 가격에서 급하게는 잡지 말자 이렇게 AS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14% 급등세 나오고 네. 아까 5시 반 기준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이 지난주 37% 수익률에서 80%가 네. 되었는데요. 네. 그때도 상방 다 열려있다 맞습니다. AS 주셨는데 진짜로 거의 2배를 넘게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좀 뻘쭘하죠? 왜 네. 뻘쭘하냐? 네. 저는 목표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네. 목표가를 전 낮췄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 말씀드렸을 때 네. 지금 시장이 좀 이제 에코앤드림이 왜 중소형주 중에서 2차전지 관련돼가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오는가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2월 네. 17일 날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를 잡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공매도를 두드러 패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2월 17일 날 제가 추천했던 당시 때 연봉 자체가 이렇게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급락을 할 것인지 급등을 할 것인지 정해지는 구간인데 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전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급상승으로 전환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중요한데 연기금이 많이 샀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많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형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뭐 어떤 종목이 좋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주식을 팔게 되고요. 채권 비중이 높아지면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비중이 높아졌다 보니까 채권을 네. 팔게 되면은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2분기부터는 주식 시장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분기에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은 가장 비중이 높은 2차 전지를 좀 많이 매수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공매도가 만약에 공매도 물량 못 잡고 매수 세력이 공매도 물량을 잡아버리고 이겨버렸을 경우에 네. 자연스럽게 급락하게 될 건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연기금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시장 자체 전략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연기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왜 네. 그렇습니까? 에코앤드림이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 시총도 지금 다시 또 5천억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도 연기금이 아마 계속적으로 사는 시점 내에서 많은 물량들이 좀 많이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연기금들이 좀 매도를 하실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2차전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가 있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또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오늘 하락했느냐? 결국에는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상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했다는 것이죠. 다시 또 한 번 더 5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5만 원에 대해서 저항 맞고 빠질지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연기금이 많은 매수가 들어온 점 비추어 볼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매도할 때 2차 전지를 다시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에코앤드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5만 원 저항받고 조정받은 만큼 이후에 상하방 추세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7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한미글로벌입니다. 매수한 당일 장중에 오르면서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한미글로벌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어떤 전략 주실까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빈살만 관련돼가지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대만은 대마라고 하면 죽지 않는다. 그렇죠. 대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둑입니다. 바둑. 그렇다 보니까 하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존치의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자체가 저조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미글로벌 봤을 때 조만간의 뉴스가 재미난 게 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미글로벌 결국에는 한미글로벌 아니라 빈살만에 대한 뉴스가 새록새록 나타나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이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아쉽다. 0점 조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AS를 하게 된다면은 저점을 살짝 정도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절가를 저점 기준에 대한 손절가를 잡으시는 말씀드렸는데 약간 정도 좀 여유롭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 주 내에서 급락을 하거나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3만 원에 대한 도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도 네옴시티가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건설 시장에서 최근에는 PF 쪽으로 안 좋은데 국내시 경기도 안 좋은데 오히려 중동 쪽에 관련돼 가지고 건설사들이 많이 아우팅을 하면서 그 결국에는 중동에서 돈을 벌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지금 국내 경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보다 중동 쪽을 많이 활동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한미글로벌은 지금 자리에서 약간 정도로 조정받으면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그동안의 큰 상승에 비해서 하락은 저조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옴시티 관련 뉴스 나오면 주가 상방이 열려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시고 지금 자리 조정 구간으로 오히려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AMG엔터. 지난주 이후에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나올 종목으로 맞습니다. 이 박스권 무리 없이 지금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 적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점 대비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때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는 들어가면 하다. 너무 좋다. 들어가면 하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랬었는데 일단 저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 기준 봤었을 때 30% 올랐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상한가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상한가가 합쳐가지고 상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엠터 관련된 주주분들이 좀 좋아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올리는지 많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월봉 기준으로 지금 현재 원래는 음봉 전환해가지고 이전치만 딱 저번 주만 볼게요. 저번 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락 자체를 더 할 것처럼 보이더니 이번 주 내에서 양봉을 올려주면서 도지를 만들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를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도지를 좋아합니다. 왜 도지가 좋아하냐?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내에서 3엠터가 중국 관련돼 가지고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만약에 추가적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한번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물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해서 5만 원 돌파한다? 이것이 아니라요. 아마 파동을 그려가면서 약간 정도로 이제 위로 갔다가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주엔터 중국 관련 모멘텀 추가 나올 경우에 추세를 전환하는 사인 나오지 않을까 말씀과 함께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하다. 다만 단기 급등보다는 파동 그려가며 조정받으며 동반으로 상승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AS 진학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첫 번째 힌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네. AI 버블의 시작인가 아니면 야수의 심장으로 네. 이제 이런 이제 파격적인 코멘트를 제가 썼는데 네. 지금 제가 좀 시장을 보면서 네, 느꼈던 무슨 것 중에 의미인가요? 하나가 네. 오히려 우리가 작년에 또 네. 그랬지만 작년에 시장이 이제 버블이지 않을까. 2020년도, 2021년도를 우리가 버블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로 인한. 그렇죠. 바이오가 버블이었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버블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으로 오는 그렇죠. 시장. 네. 특히나 이제 이전치부터 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모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포모증후군이 뭡니까? 남이 지금 사는데. 여러분들 네. 지금 누구보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2차 있습니다. 전지.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종목이 2%, 3% 올라가는 거 그래 좋아. 근데 옆에 친구가 10%, 20%하고 20%. 그렇죠. 네. 아니 저 친구는 저번 주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수익률이 좋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철저하게 포모증후군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한번 이 코스닥 시장에서 포모증후군이 있었던 시기가 2000년도거든요. 네.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 1999년 막 그쵸? 터졌을 때. 2000년도 때 기준으로 IT 버블 때 그때 한창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가 딱 그랬습니다. 지금과 네.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AI 그룹주들, 로봇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일 계속적인 급등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 봤을 때는 코스닥도 상승을 시킬 수 있고요. 그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좀 테이킹하면서 손절가를 잡으면서 이익값이 높은 자리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게 막차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첫 번째 주제라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전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 비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챗 GPT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결국에는 AI 비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형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챗 GPT 관련주 상승했었는데 그 챗 GPT 관련주 중에서 이제 4글자 이름을 가진 네. 종목인데 그 종목 중에 이제 지금 자리 구간에서 매우 노려보기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좀 나오게 됐는데 자리 구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되게 훌륭한 자리죠. 왜 훌륭한 자리입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2평선에 대한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구간 내에서 우리가 부담 없이 만약에 약간 정도의 손절가를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가 높더라도 손절가가 정해져 있다라면은 우리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여러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저점에서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 AI 비서 공개 예정이고 챗 GPT 관련으로 4글자 종목 힌트 주셨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21선 지지하고 있고 추세 손절가 지켜보면서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정보,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제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네. 예정 중에 계시죠? 네.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가져왔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AI 그룹주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총 이제 증시 포모의 삼총사라고 네. 부르면은 AI AI 관련주, 로봇, 2차 전지 이 세 네.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요. 최근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그룹주들도 옆에 있는 이제 어찌 보자면 유비 관우 조조, 네.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이렇게 네. 삼형제들인데 오히려 AI 그룹주들은 라인대만 지켜주고 출발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이 되게 구체적인데 네. 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개가 이제 FMC 이후로 결국에는 FMC는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시나리오로
시장 자체가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어떤 전략을 좀 구축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귀결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건지 지금 구간이 시장이 상승하는 그 구간이나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이나 동일하게 지금 번지대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보험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상승하는 부분들 네. 고루고루 여러분 전략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 보니까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도 다시 한번 상승 출발 직전에 있다. AI 테마 전략주에 대한 대응 방법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시장의 상승, 하락 모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10분 뒤인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